어떻게 하다가 한 30년 하다 보니까 약간 깨우쳤어요, 저는. 그 약간 깨우친 게 책에 나왔듯이 주식시장, 그 코스피, 나스닥, S&P 500이라는 이 거대한 주식시장을 컨트롤하는 연방준비원회, 이 페드의 역할을, 이 페드의 역할에 의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우리가 아는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아니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진짜 두근두근하죠. 두근두근합니다. 스타가 네. 오셨어요. 오늘은 스튜디오에 지혜가 빛나는 분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진짜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나와주신 분은 이 책의 저자이신 네. 채슬리 자문의 박세익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요즘 책이 되게 사랑받고 있던데.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아마 모든 저자가 마찬가지일 건데 책을 이제 원고를 딱 넘기고 나면 엄청 쫄려요. 네. 반응이 어떨지. 그리고 저도 이제 방송을 하고 나오면 네. 잘한 얘기보다 못한 얘기가 막 맞아요. 생각이 들면서 네. 작년 3%에서 이제 5월 달에 그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네. 2009년도 애플, 아마존과 같은 그런 혁신 기업을 지금 찾는 게 맞습니다. 그게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그 방송이 되게 히트를 쳤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방송 역시 제가 딱 나오면서 망했다. 네, 우리 정영진 프로가 약간 네. 직구전 질문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 생뚱맞게 뭐 시간의 매매 이런 걸 물어봐가지고 그거 대답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이센셜이 아닌데 네,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을 아는 걸 물어봐서 그거 뭐 이래저래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 많은 좋은 얘기들 중에 그거 대답을 잘못했나 네, 그것 때문에 나오면서 망했다 했는데 그 이후로 뭐 일주일 2주일 동안 네. 뭐 회사로도 전화도 많이 오고 저희 대표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네. 참 그 박전모 통찰력이 있더라. 네. 그래서 이번에도 책 쓰고 나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네, 내가 독자분들이 원하는 좀 주식의 매매 테크닉 네. 예, 그런 걸 좀 더 적었어야 되는데 뒷부분에 이제 투자자의 마음 자세 이런 걸 좀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내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했나? 전혀 아닙니다. 네. 저도 사실은 더 매매 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마음가짐이 나와서 읽다가 나중에 더 마음에 남는 건 또 그런 마음가짐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굉장히 좋은 얘기는 좋은 얘기로 그냥 끝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좀 진심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어떤 건지는 좀 더 후반에 가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 딱 진짜 자신의 모습을 딱 표지로 딱 쓰셨는데 네. 그만큼 좀 내가 이 책은 되게 정성스럽게 썼다. 내 얼굴을 걸고 네. 나간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내 얼굴을 걸고 네. 책을 낸 거네요. 네. 그래서 왜 투자의 본질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래도 이제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딱 30년 공부한 것 같아요. 30년 주식시장에 대해서 파생상품 시장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가 우리가 살아가고 하는 이 자본주의가 엄청난 냉혹한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그 냉혹한 자본주의가 우리가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실업률, 뭐 물가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연방준비은행, 뭐 중앙은행이 해야 되는 역할,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책에서도 적어놨지만,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3차 세계 대전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있구나. 금융으로 얼마든지 뺏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뭐 처음 알게 됐던 게 예전에 이제 화폐 전쟁이라고 숭웅빙이라는 분이 이제 지으셨는데 그분 화폐 전쟁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나라가 우리 정부가 지켜야 될 일은 영토, 영해, 영공 뿐만 아니라 금융을 지켜야 된다고.
그 얘기를 읽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금융에 관해서 좀 더 큰 의미로 봤더니 우리가 1998년 IMF 위기 때 네. 국가 부도의 날에 영화에서도 잘 나와 있잖아요. 탈탈 털렸거든요. 털렸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실수를 저 자신에 대해서도 실패나 실수에 관대하지만 다른 우리 직원들의 그 실수에 대해서도 저는 좀 관대한 편이거든요. 우리 거래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수가 반복되면 프로잖아요, 우리는. 네. 예. 투자로 먹고 살아야 되는 프로인데 프로가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IMF라는 상황은 우리가 처음 겪어봤으니까 우리가 금융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탈탈 털리긴 했지만 두 번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2008년도에도 일어났고 이번에 코로나에도 일어났었는데 단적인 예로 네. 그 98년 IMF 때 영화에서처럼 한국이란 나라가 환율 변동폭을 더 늘리고 금리를 자유화하고 금리를 올려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요구들 하고 그때 당시에 외국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네. 20%에서 40%가 됐어요. 예, 3만 원이었던 삼성전자가 지금 뭐 삼성전자 좀 많이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네. 곱하기 50 하면 되거든요. 네. 2018년도에 액면 분할 기준으로 보면 그럼 뭐 8만 원 기준으로 하면 5840 400만 원 간 거예요. IMF 때 그 3만 원 갔던 주식이 네. 400만 원을 간 거예요. 네, 100배 이상 130배가 오른 거죠. 예. 그 130배가 오를 때 외국인의 지분율이 그때 당시에 그 싼 가격에 들어왔다는 거죠. 네. 40%. 그리고 지금 외국인의 주식을 좀 많이 판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51%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언제 또 50%를 넘겼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예, 그 위기 때 주가가 또 폭락을 했을 때 또 외국인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2009년 이렇게가 또 쫙 올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당했지만 네. 우리도 얼마든지 그 금융을 이용을 해서 뭐 옛날에 몰라서 당했으니까 네. 이번에도 코로나 위기 때 또 밑에서 또 한 번 당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이제 폭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주식을 조금 현금화 시키는 게 맞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봤으니까 네. 그게 아니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약간 거의 밤새서 그 기고문을 적었었어요. 네. 제가 그 기고문을 밤새서 적어가지고 새벽 6시, 아침 6시 반쯤에 이제 급하게 쫙 이제 뿌렸던 거거든요. 네. 네. 이건 아니다는 거죠. 경제 주권 회복의 기회다는 거죠. 다행히 우리 개인의 투매가 나온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때린 거잖아요. 네. 그 외국인들이 때리는데 그걸 갖다가 다 받아낸 사람이 개인이다 보니까 네. 동학개미다라고 네. 이름도 기가 막히게 붙였죠. 누가. 네. 우리 동학개미의 선봉장님이신 스승님. 네, 스승님이 나오셔서 네. 아,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예, 쓰셨구나. 이 책에 또 그 기고문이 저는 정말 이렇게 무슨 독립운동 같은 그런 선언문처럼. 마음이 있어요. 그런 네. 마음이 느껴져요. 읽다 맞아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아 근데 왜 이걸 나한테 안 보내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목차가 이루어져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박세익 전무님은 도대체 어떻게 책 쓰셨을까?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요. 예. 4월 달에 목차를 출판사한테 넘겼을 때는 이 목차가 아니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목차가 150개 나왔었어요. 이제 주식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잖아요. 네. 왜 뭐 페드가 금리를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150개가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야 이거 150개 다 적다가는 한 3년 걸리겠는 거예요. 네. 그럼 출판사는 또 기다리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든지 이제 우선순위 뭐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해보자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추려지는데
중요한 게 뭔가를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노후가 불안하잖아요. 불안합니다. 그렇죠? 네. 노후가 불안하니까 제가 요즘 늘 저희 상담하는 분들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좌업을 읽고 나서 그리고 좌업 없이 한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한 얼마 있으면 되냐고. 그러면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주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치자고요. 그래서 뭐 할 건데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늙었어도 그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70세, 80세, 90세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안 하면 뭐죠? 시간인. 내 시간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열심히 그동안에 일했으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면 내 시간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건희 회장님한테 만약에 10년을 더 생생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얼마 하면 이건희 회장님이 아마 내 1조, 2조라도 주겠다라고 아마 말씀하셨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년들 분도 마찬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젊은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게 엄청난 자산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중요도를 막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적 자유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왜 여행을 다니고 왜 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제 내가 먹고 사는 이 일은 그만두고 내가 뭐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든지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싶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저희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 돈을 버는 거에 그 목적을 까먹고 돈을 내가 잃으면 스트레스 받고 돈을 벌면 좀 기뻐하고 하면서 그 투자 자체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아니 저렇게 돈 벌어서 행복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의 마음 자세도 있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신이 우리한테 준 인생이잖아요. 네. 누구에게나 준 인생인데 죽을 때 뭐 다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건 다 아시는 거고 그죠? 네. 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건데 네. 그러면 내가 눈을 감는 순간에 나는 그래도 500억 벌었으니까 그게 중요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어떤 삶을 살다가 가야 되는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도 훨씬 많이 사신, 저보다도 2배 이상 사신 100세 일기의 김영석 교수님 네. 칼럼을 보면 저에 대한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건지에 대한 자화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자화성을 살고 갈까? 의미 있는 삶. 저는 의미 있는 삶이라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 삶에 의미가 있다는 말은 죽을 때 500을 벌었다, 1000억 벌었다 이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떤 삶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내린 결론은요.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친구들도 나를 무시하는데 그 어떤 선생님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줘서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서 나는 이렇게 성공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있죠. 네, 저는 누군가의 인생에 그런 큰 그 사람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영향력을 줬다면 의미 있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돈을 만지는 직업이지만 좀 안타까운 거죠. 금융이 알기 힘들어요. 네. 어려워요. 예. 주식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그죠? 망하기도 하고 20, 30년을 했는데 왜 우리 증권업계에
저희 형님도 이제 증권회사 다니다가 이제 이직을 하셨는데 저희 형님이 1년 반 다니다가 저한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장님을 봤더니 집도 없고 네, 증권회사 실제로 그래요. 아니 20-30년을 뒤에 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일까 겁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증권회사 오래 다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뭐 이 여러 가지 다른 업계 용접을 하신 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요리를 하신 분이라든지 20-30년 하면 좀 장인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주식은 20-30년을 해도 굉장히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요. 네, 그 정도로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 정도로 어려운 시장인데 어떻게 하다가 한 30년 하다 보니까 약간 깨우쳤어요, 저는. 그 약간 깨우친 게 책에 나왔듯이 주식시장, 그 코스피, 나스닥, S&P 500이라는 이 거대한 주식시장을 컨트롤하는 연방준비원회, 이 페드의 역할을, 이 페드의 역할에 의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우리가 아는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죠? 네.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더니 옆에서 돈을 저렇게 막 찍어대는 바람에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20-30년을 돈을 모았더니 20-30년 전 수준인 거죠, 그냥. 돈을 20배로 모았는데 20-30년 전에 구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저처럼 그래도 금융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 책에 그 담긴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나라를 금융강국으로 만들자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좀 적었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진짜 많이 느껴졌고요. 네. 프롤로그에서부터 저는 주식책을 읽으면서 국부를 얘기를 듣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저희가 네. 항상 이제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발표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저희 그 느낌을 얘기를 하면 그래요? 네. 자연스럽게 또 내용이 나오니까 짧게 해봅시다. 네. 네, 짧게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주식책을 읽으면서 국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될 줄은 몰랐다. 군대가 점령을 하는 물리적인 지배 상황만 아닐 뿐 금융이라는 무서운 전쟁 도구로 우리나라는 이미 외인들에게 국부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투자를 망치는 엉터리 투자 원칙을 읽으면서는 많이 찔리기도 했다. 이건 나를 저격하려고 쓴 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더라. 기업의 종류를 세분화해서 성장기업, 경기 사이클 기업, 쇠퇴기업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맞는 적절한 투자법을 안내해 준 것은 주린이 입장에서 무척 유익했다. 앞으로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이 같은 조언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된다. 투자에 대한 실전 노하우도 좋았지만 보다 기억에 남는 내용은 투자자의 마음가짐을 다룬 파트 5이다. 특히 투자자의 자화상 챕터가 기억에 남는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매몰되다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수익성을 따지게 된다는 박세익 전무님 고백에 내 인간관계는 어떠했는지를 돌이켜보게 되었다. 이어지는 인생 조언들도 내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인생의 화두를 다시금 불러왔다. 정말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명확히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시금 내가 원하는 삶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었기에 개인적으로 소중한 시간이었다. 좋은 책을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다. 그리고 그런 책의 저자는 만나서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기에 오늘 방송도 무척 기대가 된다. 네. 라고 써봤습니다. 네.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박세익 전무님이 책을 내시다니 어떤 내용일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됐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 주식시장에 들어와 10년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장을 경험하며 유독 크게 다가온 존재가 박세익 전무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학개비의 야전 사령관으로 불리며 시장에 대한 남다른 안목과 애정 가득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큰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투자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책을 손에 들고 열독해 나갔습니다. 책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유례없는 하락과 상승을 겪는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저자가 어떻게 시장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나와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시장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치적을 기리기보다는 현상에 대한 판단을 하려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자세히 그렸습니다. 수익률만을 바라보고 있는 주식 투자자에게 주식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회사명인 채슬리라는 이름과 본질이 통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국내외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산 그는 개개인의 경제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금융강국이 되어 우리가 이룩한 부를 다른 나라에게 뺏기지 않는 것과 경제적 자유를 얻어 사회에 어떤 기여와 봉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잊지 않는 마음가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부록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장을 읽어내려가려 노력해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일지가 들어있어 현실적인 투자에 참고할 사항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늘 시장을 바라보며 고객의 부를 불리되 돈에 의해 타락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 투자자의 철학이 깊이 녹아있는 책이었습니다. 투자를 위한 각종 분석 방법과 철학, 겸손한 마음까지도 투자의 본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써봤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희가 네. 분명히 방송 전에 이거 30초만 하자 우리 너무 길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네. 길어졌네요. 네. 실천하는 지성인들이시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 읽고 독후감 쓰라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독후감을 직접 다 이렇게 써가지고 네. 이렇게 발표하시는군요. 네, 게스트 모셔놓고 네, 검사 받습니다. 저희 이렇게 읽었어요라고. 감동입니다. 아, 네. 네. 그만큼 되게 좋았고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주식책 읽으면 보통 내가 수익을 어떻게 낼지, 투자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걸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책을 읽고 나서 좀 이래 혹평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예,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죄송했어요. 그 150가지의 그런 테크닉, 예. 박전무가 그동안에 저에 대한 애청자라고 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이렇게 시장을 분석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를 아마 배우고 싶으셨을 건데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래 돈을 버는 기술보다는 돈을 벌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 돈을 쓸 건가에 대한 네. 그런 마음가짐을 잡고 돈을 버는 기술을 배워도 늦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내용으로 많이 넣었지만 아무래도 주식 투자의 본질이기 때문에 좀 투자의 테크닉도 좀 더 담았었으면 그런 이제 그런 아쉬움의 댓글이 없었을 건데 좀 죄송하더라고요. 아니 오해하시겠어요. 테크닉 많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30년간 공부한 내용을 한 책에 다 풀겠습니까? 이 책이 이제 뭔가 개관하는 이제 시작할 거야라고 이제부터 랩을 시작한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할 거야라고 시작하신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위기 때 이제 기고문을 쓰셨는데 그 기고문을 쓰시기 전에 이 시장에 대한 분석이 내가 확신이 있어야 사실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눈, 네. 그리고 그렇게 위기 때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의 확신, 그런 게 어떻게 나왔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최근에